안녕하세요. 오늘은 59회 개떡 겉궁합과 찰떡 속궁합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나이가 먹고 그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은 성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관심이 많죠. 그래서 궁합 하면 뭔가 특히 속궁합 하면은 밤에 잠자리 궁합 이런 식으로 뭔가 확대 해석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의미에서 궁합은 자리끼리 이렇게 합을 한다는 의미예요. 글자 그대로 설명하면 자리끼리 합을 한다는 거는 사업에서 보면요, 보통 우리가 이제 겉궁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이론은 여기 연지와 남자죠, 여자 연지끼리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겉궁합. 속궁합은 일지 배우자 자리와 또 일지 상대편 배우자 자리, 이렇게 이 관계가 합이 되어 있는지 극이 되어 있는지 충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변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지와 연지끼리가 이런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충이 되죠, 충. 그러면 일단 어떻게 돼요? 부딪히고 깨지는 거니까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그럼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이제 겉궁합이 깨졌다고 봐요. 그럼 이 여자를 한번 볼까요? 해와 미가 만나. 그럼 여기에 해, 묘, 미 삼합에서 반합이라고 해서 합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이라 해서 꼭 좋은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깨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허그하고, 그죠? 스킨십하고 이렇게 끼얹는 거, 합 개념이 좋은 개념이잖아. 그래서 일단 이 사람보다는 이 여자가 겉궁합은 잘 맞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속궁합을 볼까요? 속궁합 보면은, 인과 해가 만나면 또 합을 해요. 그런데 인과 여기 충이 만나면 이렇게 인신충이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 A라는 여자와 겉궁합은 합이 좋은데, B라는 여자는 겉궁합이 좋지 않았죠. 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속궁합을 보니까 합이 돼.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 속궁합이, 즉 일지와 일지 배우자 자리에가 합이 되는 게 좋다고 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선을 볼 때,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연애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누군가가 장가가고 누군가 시집을 하려면 주위에서 어떻게 돼요? 중신아비가 이렇게 중개를 하겠죠. 그때 당시는 당사자끼리 얼굴도 안 보고 했을 정도로, 얼굴 보이는 그 자체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좋든 나쁘든 그 남자하고 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돼요? 궁금한 것도 많지만 뭔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한번 이렇게 어깨너머로 뭔가 구전으로 전해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띠궁합이 잘 맞으면 좋다, 몇 살 터이는 얼굴 볼 것도 없이 결혼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렇게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던 거예요. 그 본능,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현대적으로 궁합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은, 궁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자연현상에서 보시면, 꽃과 나비는 언제가 궁합이 좋아요? 꽃과 벌나비는 봄에 궁합이 좋죠. 아주 찰떡궁합이잖아. 그런데 가을 되면은 꽃과 벌과 나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헤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궁합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주기와 또 배우자, 상대편의 주기가 이 어떤 간섭하는 게 달라서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건
고정됐다고 생각을 해서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궁합을 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죠. 왜? 이 기운을 공부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계절만 바뀌어도 저도 지금 옷을 좀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날씨가 벌써 이렇게 추워졌잖아요. 2달 전만 해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었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히터 틀고 옷을 두껍게 입었잖아요. 이렇게 기온이 바뀌는데 어떻게 어느 시점에서 본 그 궁합이 좋다고 고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보세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가변적이라는 거야. 고정적이지 않고 영원한 게 아니고 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원초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중화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궁합에서는. 그러니까 자, 일지끼리 뭐 속궁합, 연지끼리 겉궁합 보고 안 보고 그 이전에 남자한테는 남자가 양이니까 화죠, 화. 화니까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중화작용을 하려면. 여자는 수니까 수렴하는 기분이 강하니까 수렴하는 걸 좀 풀어줄 수 있는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의미에서 궁합이에요, 궁합. 일지끼리 본다, 연지끼리 본다. 그거 이전에 기본적으로 남자는 수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주에. 자, 이 사주에서 남자죠. 그럼 남자는 어떻게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화, 금, 목, 토, 화, 토, 금. 수가 없잖아요, 이 사주에서. 수가. 이런 경우는 음양의 큰 의미, 큰 틀에서 봤을 때 좋은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팽창되고 확산되는 기운은 많은데 그거를 이렇게 좀 잡아줄 수, 수렴할 수 있는 수기운이 없잖아요. 이게 여자 사주인데 토, 금, 목, 수, 토, 수. 계속해서 이렇게 오므려들게 돼 있고 수축하고 수렴하는 기운만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이런 데는 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에서 지금 화가 없잖아요. 지지번 보면은 자 신자진 수국에다가 또 수가 있고 계속해서 수가 이렇게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인데 또 수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우울증, 염세주의, 비관주의. 세상을 어떻게 돼요? 자꾸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화가 있어야 돼요. 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저 가을볕이 조금 짧지만 햇볕을 자주 쏘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화기운이니까. 사주에 없으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이 남자와 이 여자의 사주에서 궁합을 일지끼리, 월지끼리, 연지끼리 보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남자 사주에서 수가 있나 없나, 여자 사주에서 화가 있나 없나, 이거 먼저 보시라는 거예요. 네.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합을 보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어느 집에 무슨 띠하고 무슨 띠, 이렇게 결혼했는데 잘 살더라. 이렇게 해서 그것이 통계 아닌 통계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전해지다 보니까 4살 터울은 선볼 필요도 없이 잘 맞는다, 궁합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결혼을 시키고 했는데 연지끼리, 일지끼리 궁합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주 구성이 기본적 일정 수준으로 구비되었을 때 그때 궁합을 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예를 들면 이 여자 사주예요. 여자 사주에서 우리가 참고로 봐야 될 거는 오행은 골고루 목화 토음수가 다 사주에 있는지, 또 합이 되어 있는지, 어떤 형충, 원진, 공망 이런 여러 가지 살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 여자 사주에서 목이 있죠, 목, 토, 또 목이 있고, 화가 있고, 화, 그 다음에 토,
금, 수 이렇게 오행이 다 있죠. 이렇게 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주예요. 1차적으로. 거기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충이라든가 극이라든가 파라든가 원진 이런 게 지금 이런 걸 못 찾잖아요. 그럼 이런 사주는 궁합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자격이. 그 이 사주 한번 볼까요? 같은 여자 사주인데 목, 화, 토, 금이 없고 수도 없고 목, 화, 토, 금수가 없잖아, 사주에. 이렇게 오행이 빠져있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굴고 심한 사주예요. 그런데 뭐 일지끼리, 연지끼리 봐서 그게 합의되면 좋고, 뭐 충이되면 안 좋다. 이거 논할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엄밀히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뭐 철학관이나 이렇게 운명 상담해주는 데서는 그런 걸 잘 논하지 않아요. 왜? 어차피 그거 결혼을 하겠다고 뭐 둘이 사귀었는데 지금 궁합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시면 벌써 차이가 나죠. 이렇게 뭔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 사주 구조하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행조차 빠져 있는 사주인데 또 가장 핸디캡은 뭐예요? 축술미란 가장 안 좋은 그 살 중에서 이게 형살이 걸려 있잖아요. 형살. 그것도 삼형살이에요. 축, 술, 미 삼형살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이 일지와 연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기본이 망가졌는데 부분적으로 보는 궁합이 좋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기본적으로 궁합은 바뀐다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기본적으로 중화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남자한테는 남자가 기본적으로 양기운이니까 음기운인 수가 있어야 된다. 여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음이니까 화기운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갖춰진 다음에 사주 구성이 기본적 일정 수준 구비되었을 때 궁합을 논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이 사주는 자 오행이 골고루 갖춰져 있고 형도 없고 충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주가 상당히 어떤 수준으로 치면 높은 사주고 이거는 기본적인 오행이 수와 금이 없죠. 거기다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형살이 있다는 거, 삼형살이. 그럼 이런 사주는 궁합이 아무리 일지끼리 연지끼리 잘 맞는다 한들 살아가는데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연지끼리는 겉궁합이에요. 연지끼리. 이거는 지금 마음작용이에요. 마음작용. 심적인 면에서 마음작용. 어떤 환경, 성격,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겉궁합은. 그러니까 이 겉궁합은 조금 어떻게 돼? 약간 모질란다 하더라도 조금 일지끼리 만나는 속궁합보다는 좀 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약간. 그래서 내가 개떡 같은 겉궁합이라고 개떡 같은 겉궁합. 자, 일지끼리는 우리가 이제 속궁합이라는데, 자, 속궁합 하면은 사람들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밤에 잠자리 궁합이구나. 뭔가 은밀한 것 같고 궁금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 성심리학에서 보면은 이거는 성마음작용이라는 거야. 우리가, 즉, 성행위 한다는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뜻은 속궁합이라는 건 성마음의 어떤 작용. 즉, 행동 유발 동기가 있는 거지,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속궁합 하면 잠자리 궁합이 좋으니까, 겉궁합이 안 좋아도 웬만하면 다 속 풀어지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워도 하루 저녁 같은 이불 속에서 자고 나면은 뭔가 헤헤 웃고 아침에 밥 잘 먹고 또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궁합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아까도 봤죠? 일찍끼리 이렇게 합의되었을 때 일단 좋다고 본다.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나면 얘들이 인하고 해가 만나면 다시 목이라는 기운을 만들거든요. 이 만드는 이 기운이 이 사주에서 목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 오행인지, 즉 귀신인지 용신인지 그걸 찾아보는 게 더 또 중요한 거예요.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고. 예. 그래서 이제 남녀 간에 소궁합에서 이제 부연적으로 설명할 건 뭐냐면은 이 남자와 여자는 어떤 성적인 기능이 좀 달라요. 성적인 기능이 자, 남자 같은 경우 이렇게 처음부터 성적인 기능이 완벽하게 된 성욕이 강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다운됩니다. 이렇게 다운돼요. 여자는 성적인 게 전혀 없이 성적인 어떤 장애라고까지 할 정도로 뭔가 발달되지 않는 상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만나는 시점은 서로 좋겠죠. 그런 대로. 근데 이렇게 벌어지면 어떻습니까? 여자는 성욕이 강해지고 남자는 성감퇴. 자, 이게 정상이에요. 여자는 세월이 지날수록 성적인 어떤 성감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자, 20대 과부는 수절할 수 있는데 30대 과부는 수절을 못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성적인 어떤 감각이 어떤 그 느끼는 게 자꾸 강해지고 발달되니까 어떻게 돼요? 본능적인 거 억제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성감이 둔한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민감해서 발달도 올라가는데 남자는 처음에 강한 기운이 자꾸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감퇴되는 거예요. 여성은 오히려 성욕이 강해지고 이러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좀 되고 있잖아요. 남자가 뭐 임시로 비아그라 먹는다, CRS물 먹는다, 뭐 또 좋은 거 양기가 많은 아무리 뭐 해도 떨어지는 기운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제 궁합이 어떤 개념으로 갈 수 있냐면, 자, 본인 사주의 일반적인 궁합론이야. 본인 사주에 없는 오행을 상대편 사주에 있을 때 우리가 궁합이 잘 맞는다고 이렇게 잘 받쳐준다고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잘 산다, 궁합이 좋다는 거는 남자한테 여자가 없고 여자한테 남자가 없는 사주. 자, 이게 남자 사주인데 여기 보면 일간을 기준했을 때 재면은 여기서 수니까 화잖아요. 화가 재성 여자인데 여자가 이 사주에 좀 없죠. 자, 여자 사주에서 을목 입장에서 관은 이제 금인데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되는데 혹은 신이나 유금이 있어야 금이 좀 없죠. 예. 이런 경우는 무관사주. 이거는 무제사주. 자, 이런 경우는 잘 산다는 거야, 오히려. 다 이렇게 무덤덤하게 사는 게 다 남들 다 그렇게 사나 보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그게 오히려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관무제사주는 잘 산다. 또 한 가지 팁은 남녀가 공망이 같을 때는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이런 경우. 즉 남자 사주, 여자 사주가 있는데, 자, 무술 입장에서 봤을 때 공망은 오하고 미예요. 오하고 미가 공망이에요. 그럼 이 사주 신묘에서도 봐도 오하고 미가 공망이에요. 즉 이렇게 공망이 오미를 이 남자 사주나 여자 사주에서 공망을 같이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같을 때, 공망이 같을 때 이건 천생연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공망 하나를 공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궁합 볼 때 이렇게 많은 아주 다방면으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남자 사주에 수가 있나 없나 보고 여자 사주에
화가 있나 없나. 그게 큰 의미에서 음과 양을 아우를 수 있는 힘. 즉 여자는 이렇게 수렴하는 기운이 강해지니까 이게 너무 뭉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뭉치면 마음이 그게 우울하잖아. 우울증, 비관주의. 잘못하면 목숨을 놓을 수 있어 스스로가. 그럴 때는 화균이 와가지고 이렇게 펴줘야 돼. 자, 남자는 이렇게 계속 퍼져가지고 너무나 많이 확장된 상태니까 어떻게 돼? 그게 실속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수기운, 수름해지는 기운이 와서 적절하게 이렇게 모아줘야 된다는 거야. 그 중화를 이루는 그 기운. 그게 아주 기본적인 궁합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아주 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궁합에 대해서 그냥 이해하기 쉽게 겉궁합보다는 그 속궁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개떡 같은 겉궁합하고 찰떡 같은 속궁합이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한 번쯤은 결혼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 번쯤은 이렇게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한 번쯤은 확인해 보는 게 궁합이거든요. 그래서 궁합을 볼 때는 혹시 지금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 사주에서 기본적인 게 갖추어져 있는지, 네. 즉 오행이 다 있는지, 뭐 한두 개 없으면 뭐 그 뭐 삼형살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충년 발생되는지, 공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해가지고 뭐 한두 개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잖아. 한두 개는 결여돼 있더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서 점수를 치면 한 60점 정도 넘을 정도가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남자나 여자 사주에서 자, 오행도 빠진 게 많고 삼형살, 자경력이 강한 뭐 축술미, 인사진 형살, 그 다음에 자묘형, 아니면 뭐 사형살, 그런 형살, 공막, 원진 이런 게 많이 걸려 있으면 그건 우리가 단순하게 일직끼리 합의돼서 좋다, 연직끼리 합의돼서 좋다 이렇게 궁합을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오늘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내서 부연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람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정들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사랑을 나누십시오.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표로 언제나 환영해 모시겠습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기온차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